예, 다음 달에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비핵화를 위한 여러 중요한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.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무산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 기자와 좀 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희정 기자, 일단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어떻습니까? 청와대가 그동안 구상해온 한반도 시나리오, 그 일정, 돌발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이 청와대는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이 큰 방향은 좀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라는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. 예. 이 남북 정상회담을 일단 당장 9월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미 주요 의제 등도 물밑에서 상당 부분 좀 조율을 마친 걸로 알려졌습니다. 다만 그동안 정부가 구상해왔던 이른바 이 최상의 시나리오 일부의 이 수정이 좀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는데요. 예. 정부는 이달 말에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찾아서 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또 이후 유엔 총회에서 이 종전선언의 결과를 좀 가져오는 방향을 그런 구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예, 워낙에 북미 관계에 변수,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폼페이오 방북이 이렇게 갑자기 취소될 거다,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을 수 있고요.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? 방북 가능성 완전히 닫힌 거는 아니겠죠? 네, 맞습니다. 일단 압박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.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이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도 이렇게 취소를 했다가 또 번복을 하고 다시 회담장에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. 예. 그때처럼 이 미국이 북한의 제스처를 보고 그러니까 이 북한이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이 북미 대화의 흐름도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달라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예. 그리고 지난 4월 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이 북미 관계를 일종의 견인하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또 북미 관계가 잘 풀리면 이후에는 또 남북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워낙에 돌발 상황이 많아서 함부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그래도 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다음 주에 이제 개소식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조금 미뤄지게 된 거죠. 네, 맞습니다. 우리 정부는 일단 이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한 직후에 이 개소식을 하는 방향을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. 이 북미 관계가 상당히 유연한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이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서도 이 미국과 좀 입장차가 있었지만 이 부분을 좀 외교적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.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방북 취소 결정으로 이 개소 시기가 조금 늦춰졌게 됐고, 하지만 개소가 아예 무산되거나 또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입니다. 예,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. 북미 비핵화 협상, 어쨌든 교착 상태가 된 건데 어떻습니까?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? 네, 일단 이 폼페이오 장관이 계속 방북이 미뤄지고 또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를 한다면 이 북미 간의 이 비핵화 협상은 계속해서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결국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개최 여부나 또 시기와 장소 이런 부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텐데요. 다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 비핵화와 종전선언으로 가는 큰 흐름 자체는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북미 간의 협상이 잠시 더디게 가더라도 결국은 앞서 강경화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조율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잘 들었습니다. 이희정 기자였습니다.